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점이 호재가 됐습니다. 다만 기술주는 일부 종목들의 투자 의견 하향으로 인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123포인트 상승해 9,939로 끝났습니다. 5월 취업자 수가 58만 6천 명 증가해 8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고 실업률도 3%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등 고용시장도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올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9.3%로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어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기 신호 이상이 발생해 기립이 지연됐던 나로호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한국 최초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예정대로 오늘 오후 5시쯤 발사됩니다. 정확한 발사 시각은 오후 1시 30분에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헝가리발 충격은 하루짜리라 끝내고요. 뉴욕 증시에서 다우가 9,900선이 이탈됨에 따라 아시아 증시, 우리 증시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어제 우리 장을 예상했었는데요. 웬걸요 코스피가 1,650 이상까지 올라가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640,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650까지도 회복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은 역시 2,000억대 이상 팔긴 했지만 개인들의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증시를 위쪽으로 끌어올려줬습니다. 개인들이 현물만 사줬던 것은 아닌데요. 선물을 장중에 7,500계약 이상, 종가 기준으로도 5,000계약 이상 사주면서 차익 매수세를 유발시켜서 프로그램도 우군으로 돌려놓았는데요.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3포인트 뛰면서 1,651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역시 490선은 회복을 시켜 놓았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애플에서 모두 동시에 스마트폰을 공개를 했죠. 때문에 관련 IT 부품주가 강력하게 움직여준 덕분이었습니다. 환율은 사흘 만에 소폭 떨어지면서 1,230원대까지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동반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일본의 니케이의 경우에는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한 것인데 엔저 효과를 좀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원인은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미 경제 회복세 발언 덕분이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이미 먼저 움직였고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도 역시나 이 재료에 반응을 했습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 마감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네, 보셨다시피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나스닥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3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일단 사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다우는 그래도 100포인트 이상 정도 반등을 해줬지만 아직까지 9,900선대에 머물 뿐 만선까지 회복을 못했습니다. 화면에 보여지진 않고 있는데요. 유럽 쪽은 분위기가 딱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피치사에서 영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해서 조금은 경고를 하는 목소리가 있었었는데 웨인고한이 국가 채무가 트리플 A 등급치고는 많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 같은 마감 지수 기억하면서 오늘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에서 김희엽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뉴욕이 찜찜하나마 반등을 하긴 했고요. 우리 증시는 어제 1,650까지도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저가 매수세도 유입됐고 사실상 알고 보면은 외국인은 여전히 팔았지만 개인들의 힘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글쎄요. 어제 이미 우리 증시가 미국장이 이 정도면 반등 나와주겠지 기대했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고 좀 선반영돼서 이미 하루 전에 올랐다라는 느낌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오늘 우리 장 전망하시는지요? 어제 헝가리의 디포트 가능성과 미국 고용지표 부진 등 그 전날 악재가 많았고 미국과 유럽 시장의 하락으로 우리 시장의 약세를 생각을 했지만 이해로 개인들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들이 그동안의 학습 효과에 따라서 일시적인 악재보다는 어닝 시즌 돌입에 따른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를 제외할 경우 외국인과 기관 모두 시장에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서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들의 저가 매수로 1,650까지 올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에서 개인들만 사줬기 때문에 오늘 반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우리 시장에 나왔던 많은 얘기들은요. 국내 증시가 이상하게도 다른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미국 증시가 최근 하락했던 데는 그 고용지표 부진이 좀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헝가리 디폴트 문제가 있었지만 헝가리 국무장관이 헝가리는 그리스와 같은 재정위기가 비교하기는 좀 거리가 멀다고 밝힘으로써 어느 정도 문제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고용지표 부진에서 볼 수 있듯이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그 미국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의 경우는 다른 선진국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OECD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4%로 그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그 전망을 했습니다. 그 5월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그 내용 면에서도 자동차, IT 등 수출 주력 품목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서 한국 주요 기업들이 실적 개선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그 재정 부채가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경기 부양 카드는 상대적으로 여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그 연동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시장이 다른 선진 시장 대비 그 선전할 수 있을 것으로 그 예측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개인들도 학습 효과로 심리가 좀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 매력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조금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말이죠. 내일 쿼드러플 위칭데이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드디어 기다렸던 나로호가 저녁쯤 발사가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오후 5시를 전후해서 나로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식 관련해서 그 최근 한양ENG나 비치로테크, 그 AP 시스템 등의 그 나로호 관련주들이 오히려 발사가 다가오면서 주가가 선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발사가 성공할 경우에 관련주들이 단기 테마를 형성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동안 나로호 관련주들이 그 단기 투자자들 위주로 단기 매매 위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나로 관련 테마들은 일단은 테마이니만큼 게다가 오늘 그 뉴스가 일단락이 되는 날이니만큼 어쨌거나 호흡을 좀 짧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전략 주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업종별로 봤을 때 가장 눈여겨보였던 것은 역시 건설주가 오래간만에 제대로 겨울잠에서 깨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미 날이 여름인데 혼자 자고 있다가 뒤늦게 깨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제는 뭔가 이 건설주가 부각되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제 시장은 그동안 그 반등을 이끌던 자동차 IT보다는 낙폭이 컸던 건설주, 증권주 등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건설주의 상승이 어제 눈에 띄었는데요. 네. 현재 건설사의 PBR 수준은 2008년 4분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08년 4분기가 건설사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리스크가 극대화된 시점이었음을 고려하면은 지금의 주가 하락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메이저 건설사들의 PBR 지표를 보면 과거 7년 평균 PBR 대비 30에서 50%가량 디스카운트 되어 있습니다. 네. 6월 이후 구조조정 본격화와 그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이 메이저 건설사들에게는 주가 반등의 그 촉매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현재 건설사들이 그 경우 그 실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중소 건설사들과 그 도매급으로 묶여서 주가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향후 우량 건설사들은 그 살아남은 자로서 오히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사업에 있어서도 그 유로화 약세 등으로 그 유럽 업체 대비 가격 경쟁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처럼 큰 폭의 마진은 힘들겠지만 여전히 그 10% 이내의 마진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악재가 해소된 것은 없지만 꼭 매수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6월이 건설주 매수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적극적인 매수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평가 인식도 있고요. 지금 만약 구조조정 진행되면은 그 중에서 살아남는 업체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그 매수세가 오히려 붙으면서 좀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시간에 출연하셔서요. 6월 중순 프리어닝 시즌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라. 라시면서 이제 그 중간쯤에 해당되는 지난주에는 역시 경기 방어주로서 조금 포트폴리오 비중을 오히려 늘리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보수적 관점 조금 풀어도 되는 시점인가요? 어제 같은 경우 그 건설이나 은행주의 상승에 비해서 네. 상대적으로 그 약하기는 했지만 그 전기전자, 그 자동차주 등 그 추가 상승은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방어주는
근데 지금도 뭐 최근에 며칠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네. 경기 방어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수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프리어닝 시즌 돌입을 하면서 경기 방어주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존 주도주나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 건설주, 은행주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시장의 상승을 벌써 예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은 워낙 변수들이 많아서 네. 매수를 하신다면은 기존 주도주들이나 아니면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건설, 은행 이런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자동차와 그리고 IT 기존 주도주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역시나 뭐 시장이 조금 안 간다, 6월은 박스권이다 그랬지만 여전히 가는 건 보면은 지수가 뛸 때 뭐 하루하루 이렇게 조금 다른 온도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주도주거든요. 예, 그 어제 상대적으로 좀 주춤을 하긴 했지만은 그 이유도 따져보면은 그 최근 반등장에서 이미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최근 들어서 그 많이 좀 어제 상승폭이 제한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IT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이 2분기에도 좋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증권사 예측치들이 나오게 되면 실적 시즌에 따른 호실적 기업들이 다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에도 호실적이 기대되는 자동차 IT주들은 여전히 매매 성산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의 자동차주와 삼성, SDI, LG화학, LG이노텍 등에 대한 투자는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발표가 나봐야 알겠지만은 이달 15일 발표가 예상되는 MSCI 지수에 우리 시장이 편입이 될 경우 한 130억 달러 정도가 국내 시장에 순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지수에 편입되더라도 갑작스럽게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를 보여주기는 좀 않겠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발표 여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6월에 뭐 커다란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MSCI 편입에 대한 일말의 기대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인데 이 모든 MSCI 편입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다름 아닌 또 IT 자동차 기존 주도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한 종목 좀 볼 텐데 어떤 종목 볼까요? 뭐 스마트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월드컵도 뭐 당장 뭐 내일 모레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쪽 테마주를 들고 나오셨는지 아니면 아까 한참을 건설주 얘기를 하셨으니까 오래간만에 건설주를 또 들고 나오셨는지요? 기존 IT주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쪽에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어제 상승이 일시적이긴 했지만 좀 주춤을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움직인 그 건설주 같은 경우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건설주 중에 GS건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건설주가 또 다시 주저앉는 건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 워낙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네. 선조정을 좀 많이 받아 있는 상황이고 6월에 또 건설주 구조조정이 또 계속 있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조정을 재료로 악재를 끼고서 지금 주가를 미리 올릴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조정이 좀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3, 4일 정도 반등을 줬다가 한 3일 조정을 받고 어제 하루 다시 반등을 줬었는데 네. 여기서 오늘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당분간은 좀 낙폭과대와 실적 호전을 재료로 해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GS건설 같은 경우에 아랍에미리트 정유공장 확장 사업 그리고 이집트 ERC 정유 프로젝트 등 기념비적인 초대형 사업들이 현재까지 설계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금년 4분기부터 이러한 해외 사업이 시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사는 본격적인 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GS건설은 작년 초부터 주택시장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보수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하면서 원가율을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상태인데요. 따라서 완공 시점에서 원가율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입주 부담이 있긴 하지만 준공 후 원가율 정산에 따른 수익성 계산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올해 예상 이익 대비 퍼가 7배, PBR 1배 수준으로 현재 건설업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봐도 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도 좋아질 거고 지금 과도하게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 다른 건설사도 뭐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일단은 GS건설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지난 4월 이후에 한 2달 정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조정받다가 구조조정이 이제 6월 되면서 본격화됐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주가는 한 4일 정도 이렇게 반등을 줬었습니다. 네. 한 2, 3일 조정을 받고 어제 바로 강한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지금까지하고는 좀 달랐던 모습이 기술적으로 6월에 구조정의 예상은 돼 있지만은 반등 네. 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6,800원까지 빠르다 8만 원까지. 여태까지 기존에도 반등은 한 번씩 있었지만은 강한 반등이 3일, 4일 이어져서 나왔던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한 거기 때문에 네. 오늘 봐야겠지만은 뭐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뭐 매수가 오늘 좀 선 조정 있을지 75,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네. 뭐 88,000원, 선저가 72,000원 이렇게 잡아놨지만은 네. 워낙에 저평가됐기 때문에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고 한 번 정도 좀 폭을 높게 잡을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8만 원 선을 보시고요. 후장에서 네. 8만 원 이상을 간다면 제가 88,000원은 잡아놨지만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도 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여나 모르니까 GS건설 손절도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손절하기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한번 반등에 나왔었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그 11선에 몰려있는 한 7만 3, 4천 원 선, 그래서 손절까지 그걸 무너질 경우에 7만 2천 원 선에서는 거기까지 밀린다면 손절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또 함께 많이 올랐던 대림산업이나 다른 좀 대형 건설사들도 차트를 좀 보면서 언급을 간단히만 해주시죠. 아유, 나는 GS건설 말고 딴 거 갖고 있는데 얘기 좀 해주지 그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가장 먼저 예. 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게 대림산업입니다. 네. 지금 대부분이 현재까지 지금 국내 사업 위주로 하지만은 해외 사업 진출을 해놓은 상태에서 네. 지금 그전에는 국내 사업만 하고 있는 뭐 현대산업기반 이런 거랑 같이 좀 연동이 됐었는데 해외 사업 네. 진출하면서 GS건설과 좀 연동이 되는 모습입니다. 음. 비록 그 사무개발이나 그 조그만 자회사들이 있어서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어제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가장. 예, 이것도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차트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매각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현대건설 예. 이런 것도 최근 한 2달 조정을 보이다가 이번 반등에도 그렇고 가장 꾸준히 상승하는 건 사실 현대건설 쪽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왜 오늘 GS건설인가요? 상승 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 기존에 이 정도 가격이 왔을 때는 5만 5천 원에서 1차 매물대가 5만 7천 원, 8천 원 정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승폭을 좀 높게 잡아들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GS건설 말씀드린 거는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면도 있고 현대건설이 M&A가 부각되면서 올라가는 사이에 네. 좀 쉬었기 예, 때문에. 좀 들어올랐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폭이 크지 않을까 해서 그럼 현대건설이 추천드렸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일 수는 있는 겁니까? 매각이면 어차피 뭐 당장 재료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가지고 가신다 그러면 그리고 실적 면에서도 GS건설하고 현대건설이 가장 탑픽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신다 그러면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건설주 중에서 저희가 GS건설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봤고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유업 대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그리고 테마주 찾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뉴스를 얘기를 하기 이전에 지난주에 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간단하게 좀 갖죠. 그럴까요? 예. 지난주에 뭐 영우통신, 솔리테크, 삼천리자전거, SPG 네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봤죠. 네. 영우통신, 솔리테크는 와이브로 관련해서 KT가 삼성, 인텔, 와이브로 동맹을 맺었다 그런 내용으로 좀 봤었었는데요. 네. 영우통신, 솔리테크를 말씀드리고 나서요. 영우통신은 뭐 커다랗게 시세 변동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죠? 네. 그러나 이제 솔리테크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당일날 상한가 마감을 좀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13% 장중에 고점을 네. 주는 시세를 좀 이틀 연속 시세를 주고요. 네, 종가 관리 할 네.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글로벌 마켓이 조금 조정을 주고 다우지수 10,000포인트 좀 깨지는 약세 이런 거 연동을 해서 어제 그제에서 이틀간 좀 가격이 눌림목을 주는 그런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테크 정도는 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어제도 3,835원 네. 이런 정도 가격이 마감이 됐는데 글쎄요, 오늘 3,800원 정도 가격은 줄 것 같아요. 3,800원 정도 가격 시세 매수 한번 받아보면 예. 이것도 트렌드는 아직 살아있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20일, 60일, 120이동 평균선 예. 모두 상방향 위에 안정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세 업트렌드 가기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삼천리 솔리테크, 자전거나 SPG는 그날 또 지방선거 어떤 결과가 발표가 나오고 나서 네. 관련 종목들이 좀 약세를 주었어요. 아무래도 그 어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영향이 크게 네. 받았는데 그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삼천리 네. 자전거 같은 경우도 좀 가격이 좀 안정된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어요. 12,300원 어제 종가가 마감이 됐는데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안정된 흐름 보이고 또 한 번의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을 받으면은 상당히 또 좋은 시세는 될 것 같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SPG요. 그래요.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하고 있다가 네. 모멘텀 오면 그때 네네. 또 좋은 기회가 찾아오겠죠.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관심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던 네 종목 점검을 한번 끝내보았고요. 오늘은 어떤 뉴스를 새롭게 꺼내실 것인가요? 네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대박 예감. 기아차 신차 모델 K5 월드카에 도전하다. 이런 아주 좀 멋진 뉴스가 좀 있네요. 네, 예쁘더라고요. 지나가는 데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기아 자동차가 디자인 경영에 있어서 어떤 성공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K5도 보면은 지난 5월 25일 날 출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네. 31일까지 3,500대 판매를 좀 기록을 하였고요. 6월 중에는 1만 대 정도 판매가 좀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K5에 대한 돌풍, 이게 지금 무섭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네. 자, 결국에는 기아 자동차의 어떤 그 마켓 쉐어, 네. 이런데 이제 확대가 전망이 예상된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네. 기아 자동차 국내 마켓 쉐어가 올해 초 28% 정도였었는데, 5월 달에 35% 정도 네. 좀 증가한 추세 좀 있었고요. 현대차의 것을 또 많이 뺏어왔죠. 예, 예. 예. 그다음에 마켓 쉐어 이런 정도로 K5의 어떤 생산이 계속 뒷받침이 되고 판매가 계속 증대하게 된다면 40% 마켓 쉐어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와 있네요. 네. 제가 이제 이 기아 자동차를 말씀을 드리면서 기아차를 추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예. 그 기아 자동차에 새롭게 그 도입이 되는 그 신기술, 신사양 네. 이런 신기술 관련한 그 부품업체가 많습니다만 그런 네. 부품업체들에서 추천 종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왜 기아차가 아닌가요? 예, 예. 아무래도 기아 자동차 주가 상승이 대장주로서 계속 가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나중에 알려진 사실, 기아 자동차의 신기술이 이런 기술이 들어갔다더라. K5가 소비자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신기술이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더라. 라면서 관련된 종목이 무엇인가, 네. 관련된 종목에 대한 상승 모멘텀에 한번 동참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기아 자동차는 제외시키고 네. 신기술 관련한 부품 업체, 이런 업체들에 좀 관심을 두자라는 것입니다. 네. 어떤 업체들인가요? 예. 요번에 제가 도표를 쭉 보니까요. 신기술 도입 관련해서 중형차 최초로. 네, 최초가 많네요. 예, 그렇죠. 예. 하이테크 이미지 LED 포시닝 램프에 현대 모비스, 그다음에 만도에서 부품 제공하는 중형차 최초로 급제동 경보 시스템, 바이오케어 온열 시트, 네. 또 세계 최초라네요. 예. 오론클로텍, 그다음에 온열 스티어링 휠, 국내 최초로 만도, 액티브 에코 시스템, 이것도 한라 공주에서 이제 부품을 하고요. 승용차 네. 최초로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예. 또 K5의 타이어가 독점으로 공급한다. 넥센 타이어가 이제 기본 타이어로 독점 공급을 하거든요. 네. 이것은 신기술 관련한 내용은 아니지만 넥센 타이어를 보니까 기본 타이어로 100% K5의 타이어가 제공이 되고요. 또 네. K7의 70%가량이 기본 타이어로 공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센 타이어도 이거 상승 모멘텀이 어떤 이런 그 뉴스 관련한 모멘텀이 되겠구나. 네.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넥센 타이어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죠. 네, K5뿐만이 아니라 K7이 많이 팔리면 또 넥센의 주가도 좋을 것 같은데 넥센 타이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네요. 네네네. 넥센 타이어 최근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 순매수 동향도 좀 긍정적이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K5 100%, K7의
70% 기본 타이어로 장착이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네. 또 최근에 또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이익 증가세가 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좀 약간 적자였어요. 지난 4분기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5.3%로 마이너스였었는데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1.7% 정도. 네. 그래서 3분기 이후에는 영업이익률 플러스의 상승, 큰 폭의 상승이 예상이 된다. 자, 이런 부분이 좀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하여튼 뉴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승 모멘텀을 찾는 것이죠. 네. 그동안에 넥센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나 이런 종목에 비해서는 주가 상승이 좀 약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뉴스를 점검을 해서 보니까 넥센 타이어가 그동안에 어떤 그 뉴스에 의한 모멘텀 제공을 받지 못했는데 K5 잘 나가죠. 네. K5에 대한 독점 공급이다. 이건 상당한 모멘텀이 되겠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차트를 조금 보고 싶은데 넥센 타이어 그래도 뭐 조금 조용히 횡보를 하는 듯 싶더니 이제 상승의 기미도 좀 보이네요. 예, 지난 5월 14일 날 7,260원 고점을 좀 주고요. 글로벌 마켓 뭐 약세 대비해서 네. 한번 출렁거림은 좀 있었어요. 6,000원 이하 좀 시세 약세 한번 준 적이 그러네요. 5월 한 말쯤에 한번 준 적이 있고요. 어제 뭐 종목 이 종목 계속 뭐 장중에 저도 지켜봤습니다만은 네. 거래량이 이렇게 그 전전날 거래량이 많이 형성이 됐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 거래량이 전전날보다는 좀 줄어들면서 가격을 6,700원 수준을 계속 지켜주는 모습의 어떤 눌림목 현상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잘하면 시세가 만약에 오늘 분출이 된다면 7,000원 이상까지도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봐요. 네. 지금 매수 추천 가격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글쎄요, 오늘 6,700원 제가 제시를 해봐 드리는데요. 6,700원이면 어제 종가 수준이거든요. 어제 네. 6,730원이니까 6,700원 정도 잡아보시고요. 네. 만약에 6,700원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6,700원과 6,800원 사이 그 정도 가격 매수 타겟으로 좀 해보셔도 좋고요. 네. 목표 가격은 제가 볼 땐 7,260원이 직전 고점이거든요. 네. 지난번 그쵸? 5월 14일. 그래서 이 주가 동향은 사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그건 좋은 모습을 계속 나타나 하나의 또 파동을 이루기 때문에 네. 1파, 2파, 3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파동을 형성하기 때문에 7,260원을 오버한다라면 네. 제가 여기 제시해드린 8,000원 수준 매수 가격 대비 20% 정도 네. 그 정도는 충분히 가이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네. 7,260원이다. 예. 7,260원이다. 네. 거기를 돌파주면 그건 상승 파동의 2파 상승 자리를 간다. 그래서 좋은 모습은 계속 나올 것이다. 좀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에 한번 기미가 좋으니까 잡아보자. 모멘텀도 좋고 하니까. 그래요. 넥센 타이어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전고점 뚫으면 8,000원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네.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아까 뭐 최초 관련해서 예. 기업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라공조를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네. 이것도 뭐 승용차 최초로 액티브 에코 시스템 뭐 이걸 뭐 장착을 한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액티브 에코 시스템을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요. 네, 요새 많이들 들어가죠. 예. 엔진이나 변속기, 에어컨 장치에 연비 향상을 어떤 실현하는 능동적인 연비 제어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부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름값 많이 나가고 자동차에 대한 뭐 기름값도 싸냐 비싸냐 뭐 이런 그 주유소를 찾아다니면서 할 정도로다가 우리가 그런 소비자의 어떤 행동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연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연비를 11% 정도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K5가 소비자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런 그 기술을 납품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라공조 추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라공조도 뭐 에어컨이란 히터, 라디에이터 생산 제조업체거든요. 네, 공조를 하는. 예, 그렇죠. 그래서 대주주 외인 지분 87%입니다. 그래서 지분 관계가 굉장히 안정돼 있죠. 최근에 그 이 종목도 보면 기관 매수가 연속 순매수가 뭐 열흘 이상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뭐 눌림목 주고 어제 15,250원 종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가장 최근의 고점도 17,550원.
그래서 저 부분을 돌파하면 이것도 18,000원 이상 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매수 가격 15,0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봐 드리겠고요. 15% 정도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15% 정도면 지난번 17,550원짜리 5월 14일 자리입니다. 네. 저 자리에 그 터치하는 자리거든요. 거의 예. 터치 수준의 자리인데 거기까지 한번 타겟으로 짧게 한 15% 정도, 손절 라인 한 10% 정도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가 글로벌 시장 약세 또 시장이 출렁거리는 변동성 속에서도 좀 강세를 주고 있는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기아 자동차 네. 이런 K5의 신차 모델 때문에 강세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부품주들도 이렇게 가만히 세세하게 보면 시장의 어떤 소나기를 피해간다든지 변동성을 피해갈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언뜻 차트 모양이 넥센 타이어와 한라 공조도 다르고 일단 넥센 타이어는 당장 전고점을 뚫을 것 같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목표가를 설정을 해주셨고 한라 공조는 아직은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치는 가격 주셨는데 비교를 좀 해보자면 두 종목 꼭 한 종목 정도만 난 사고 싶은데 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 종목을 비교를 하자면 굳이 뉴스에 의한 주가 상승 동력, 그건 상승 모멘텀을 받았다. 네. 그래서 넥센 타이어는 타이어 독점 공급이라는 모멘텀을 받았고 네. 한라 공조는 액티브 에코시스템.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신기술에 대한 납품, 이러한 상승 모멘텀, 주가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모멘텀을 받았다. 네.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공통점을 가지고 뽑아본 것이고요. 네. 또 뭐 기술적인 측면도 트렌드가 아직 살아있고 또 어떤 수급 관계에 있어서도 외국 기관들의 매수 수급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약간 공통점적인 부분을 이제 비교해서 어떤 매수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5가 많이 팔리면 넥센 타이어와 한라 공조도 갈 것 같네요. 기관이 사랑하는 두 종목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9일 수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을 한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다우가 여전히 만선 밑에 머물고 있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미국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은 것이 반등의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요. 영국에서는 또한 영국의 재정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시장파견사 피치로부터 불거져 나와서 악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6장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 상대적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반등까지는 못하고 낙폭만 줄였거든요. 오늘 우리 장 어제 이미 큰 폭의 반등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와줄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초가 분석해드리죠. 네, 현재 1656포인트로 어제 종가 대비 4포인트 뛰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어제 종가보다도 3포인트가 높은 493, 거의 한 494 정도에서 출발해주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갤럭시 S 내놓고도 오히려 자신은 정작 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일단은 강보합으로 출발하는군요. 네, 포스코도 일단 강보합 출발이고 현대차도 어제 또 좀 괜찮게 3% 가까이 오르더니 다시금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어제 이어서 상승세가 유지는 되고 있는 모습, 신한지주, KB금융 어제 좀 많이 늘렸어서 그 전에 어제 많이 또 괜찮은 상승폭을 보여줬었던 은행, 금융 지주사들도 오늘은 다시금 또한 찰실현 매물이 소폭 출회가 되는 것 같네요. 자, 1656으로 출발했지만 1652포인트 또 다시 하락 반전될 위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LG화학 조용하고 모비스도 아직까지 움직임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까지도 보합권이나 마이너스 보합권으로 돌아서는 것 같네요. LG디스플레이, LG전자 모두 다 보합 내지 약보합에서 거의 LG전자는 또한 1% 가까이 밀리고 있고 9시 1분, 장 열린 지 1분여 만에 코스피가 1650으로 하락 반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또 좋지 못할 것 같네요. LG디스플레이가 어제 이틀 연속 빠진 것이었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가세지면서 어제 적지 않은 폭으로 4%대 급락했었는데 오늘 되돌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KT가 오늘 1% 정도 지금 다른 상승폭에 비해서 좀 괜찮은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KT 애플에서 이번에 후지폰을 이 KT를 통해서 국내에 들여온다는 소식이 있죠. 역시 KT에는 호재가 되겠습니다. 우리금융도 1% 가까운 하락. 다시금 코스피가 상승 반전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LG도 약보합, 삼성전기가 1% 정도의 상승폭 보여줍니다. SK에너지 신세계 강보합이고요. KT엔진은 오히려 1% 이상 하락하고 있네요. 어제 장중에
18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아쉽게 약세 정도로 맞췄었던 삼성 SDI 엿새째 하락했는데 오늘도 조금 더 추가적인 그런 매물들이 더 나와주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다시금 2포인트 정도 더 뛰는 그런 분위기네요. 코스닥 쪽으로 자리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제 6%, 11% 급등했었던 두 종목 먼저 간단히 보죠. 다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 추가적으로 더 올라서 8만 5천 원까지도 가능할 듯 보입니다. 또 SK컴즈의 경우에도 어제 11% 이상 상승, 어제 거의 급등이었는데 오늘도 1.6% 더 뛰면서 오늘 다음과 SK컴즈 어제 큰 폭의 상승세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정도만 1% 정도 빠질 뿐 시총 한 10위권 정도는 다 플러스를 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들 한 1.5% 내외로 오르는 분위기네요. SFA, SD스택 모두 강보합이고 성광밴드도 오늘 1% 반등 중입니다. 그러나 루멘스가 어제 좀 괜찮게 올랐기 때문에 한 4% 상승분에서 절반 정도 오늘 토해내는 모습, 실리콘웍스도 한 2% 가까운 상승. 그리고 KDS가 어제 6%대 급등했었죠. 월드컵 특수다 해서 3D TV 앞으로 전망도 좋고 내년에 더 팔릴 것이다. 이런 좋은 리포트도 나왔었는데 어제 6% 상승하고 오늘 또 한 2% 가까이 내줍니다. 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폭을 내준 종목도 있지만 어제 급등했던 일부 종목들은 오히려 그 급등세를 이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상승했다가 반전했다 다시 상승했다 왔다 갔다 하는 코스피. 어쨌거나 양시장 오늘도 일단은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 오늘 출발 상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일단 반등을 했는데 어제 그 화두는 커플링, 디커플링이었습니다만 오늘은 또 비슷하게 일단은 흘러가네요. 예, 일단 국내 증시가 최근 글로벌 증시 대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는데요. 네. 일단 그러한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환율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가 약 165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최근 원화 약세를 고려할 때 국내 증시에 대한 체감 지수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이 약 8.5배 정도로 글로벌 증시 대비 상당히 저평가된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6월 중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과 맞물려서 외국인의 매도 압력을 다소 제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양상이고요. 세 번째 섹터 측면에서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환율 상승에 따라서 국내 주도주인 IT와 자동차 그리고 화학 섹터의 실적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도주의 흐름은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이러한 주도 섹터가 2분기 실적 시즌까지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국내 증시의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도주 이외에도 선제적인 주가 조정에 따라서 낙폭이 컸었던 철강이나 은행 그리고 건설이나 증권 섹터들도 최근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낮은 가격 자체가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섹터별 흐름에서도 주도주가 쉬는 시점에서 기타 비주도주 섹터로 양호한 순환매 흐름이 진행되면서 국내 증시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급 요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5월 지수 하락 시마다 주식형 펀드 쪽으로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기관의 매수력이 다소 강화된 점이 국내 증시 최근 디커플링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업종별로도 주도주가 쉬면은 낙폭 과대주가 돌아가서 또 그 자리를 순환매격으로 채워주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는 또 팔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개인들의 저가 매수 또 펀드 환매도 오히려 좀 잦아들면서 수급적으로도 채워주는 모습.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증시가 또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외국인들이 쉬이 떠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쉽게 올라갈 수도 없는 장이다. 때문에 6월은 결국엔 박스권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만약 동의하신다면 박스권에서 어떤 전략을 펴면 좋을지 사실은 박스권이라는 게 말하기는 편하지만 전략 펴기가 참 만만치 않은 그런 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시 6월과 7월 중에 걸쳐서 유로존 국가들의 그런 국채 만기가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역시 시장의
상단이 다소 막히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어제도 피치에서도 영국의 재정 적자 문제를 또 걸고 넘어졌고 지난 며칠 전엔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탈리아 또 심각하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럽발 재정 위기는 계속해서 당분간 시장의 상승을 막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정석적으로 저희는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의 그런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볼 때는 경기선이 위치한 약 1670선이 1차적인 저항선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지수가 추가 상승할 시마다 일단 적절한 현금을 유지하시면서 재하락 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670까지 올라오면 현금화하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추가 상승 시에 그 어떤 밴드 때는 1670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배성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 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의 출발 상황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으로 가서 염상훈 연구원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얼마에 출발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유로화가 잠깐 뭐 반등을 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뉴욕 외환에서요. 네, 여기환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유로화의 상승분을 이제 전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한 1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이제 현물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환율의 하락분을 반영을 하면서 1원 정도 하락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는 다시 1237원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의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출발 가격인 1232원에 비해서 5원가량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왜 이렇게 갑자기 뛰는지는 잘 아직까지 원인 분석까지는 못 해봤다 이런 말씀이신데 간밤에 뉴욕 외환에서 보니까 피치사에서 그렇죠? 영국의 재정 적자 지금 뭐 너무 많으니까 좀 빨리 줄이지 않을래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경고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오늘 분명 외환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은 재료로 보이는데요. 네, 어제 일단 그 보고서에는 굉장히 일찍 나왔습니다. 유럽장이 이제 거의 시작할 때쯤 아니면 시작하고 직후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피치는 이제 영국의 부채 비율 상승 속도가 굉장히 너무 빠르다면서 영국은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영국 정부가 4월에 내놓은 중기 재정 감축안에 대해서도 성의가 없다고 이제 굉장히 악평을 했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유로화라든지 이제 유럽 주식시장은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준의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가 현재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블딥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이제 좋은 전망을 내놨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낙폭 과대 인식과 함께해서 장중에 1.2달러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다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잠깐은 좀 유로화가 어제는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고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러나 원화는 또다시 알 수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환율 측면에서도 유로화의 상승폭을 전혀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고요. 오늘 현물화 시장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좀 주식을 선물을 순매수하고 있는 가운데도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현재 뭐 1235원 이렇게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채권 시장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 아침에 제가 헤드라인에서도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만 5월 취업자, 뭐 실업자 이렇게 해서 동향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5월 취업자가 8년 내 최대, 실업률도 3%대 초반, 경기 회복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채권 시장이 좀 약세 요인이겠어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직까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5월에 3.2%가 나왔고요.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한 3.6%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예상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4%포인트나 낮게 나왔고요. 아주 낮은 수준이죠. 사실 실업률이 3.2%라는 거는 취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3.2%만이 이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몸으로 느껴지는 수치와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률 같은 경우에도 전체 이제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 중에서 고용률은 이제 60%를 회복을 했습니다. 19개월 만에 처음으로 60%를 다시 회복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채권
채권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 금리도 소폭 상승을 했고 내일 또 열리게 되는 금통위에서도 사실 최근에 일단 금통위의 그런 분위기를 감안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좀 뉘앙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5월 생산자 물가도 급등을 했고요.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4.6%나 아주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3%를 이제 거의 목표로 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나중에도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담도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채권 시장이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을까. 오늘이라든지 내일 금통위가 열리기 전까지 좀 경계감을 높이면서 금리가 약간은 좀 오르는 모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생산자 물가에 대한 부담,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오는 고용 관련 지표에 대한 부담, 그리고 내일 금통위에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나온다면 오늘 채권 시장은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SK증권 염상훈 연구원과 함께 채권 시장과 더불어 외환 시장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의 상승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플러스로 출발했던 양시장, 특별히 코스피는 마구마구 흔들리다가 지금은 다시금 4포인트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뉴욕의 분위기가 반등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단 사주고 있긴 한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와 상관없이 일단은 지수는 마이너스로 하락 반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출발 전략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이트레이드 증권의 민상일 팀장과 함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잘 출발하는 것 같더니 또 꺾이고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아무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하고요. 이제 대외 변수에서 오는 충격들에서 이제 벗어나기까지의 과정이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을 연속해서 하기는 좀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도 반짝 오르는 또 그런 어떤 공식도 딱히 통하지 않는 장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해외 변수 때문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부적인 요인들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재정위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남유럽에서 동유럽 쪽으로 번지는 거 아닌가라는 기본적인 고민들을 좀 갖고 있는 것도 하나가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럽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상에서의 계속해서 좀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 국가 간에 속도를 맞출 수 있을지 지원 방안에 대한 이제 고민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어제 이제 좀 세부적인 합의점을 찾아간다는 내용들이 유로존 쪽에서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시장은 7월 정도까지 이제 그 국채 만기 스팬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뉴스가 계속해서 좀 나오면서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불안감들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은 점점점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가지 않을까 걱정도 스럽고 이럴 때는 뭘 보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펴야 되는 건지 참 난감합니다. 어제 또 건설주, 증권주 올라서 낙폭과대가 또 가나 싶으면 그 다음날 곧바로 항상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그만큼 좀 어렵다는 부분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시장이 수급 주체가 지난 1년 동안 외국인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왔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대외 변수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변수에서 특별하게 변화 요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내 내부의 수급을 가지고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좀 적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1650, 60선을 넘어서면서 계속 좀 기술적인 저항선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이 세게 치고 가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관심 있게 좀 볼 거라면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건 분명하고요. 또 지금의 저평가 수준이라는 게 과거 수준이랑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또 아주 급하게 막 떨어진다 또 이렇게 바라보기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저가 매수를 하려는 투자 주체들의 마음 자체는 남아있다. 근데 시장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
주가의 상승이 좀 연속성을 보이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주가는 좀 조용할 것도 같고, 그러면은 내일 얘기를 조금 당겨서 해보죠. 내일은 민상희 팀장님을 못 뵐 것 같으니까 말이죠. 내일 또 뭐 금통위도 예정이 돼 있고, 또 뭐 쿼드러플 위칭 데이이기도 한데, 프로그램 쪽에 내일 뭐 옥죄는 그런 안 좋은 요인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은 긍정적인 전망들이 다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만기일 자체가 주는 효과에 대해서 기대치들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만기일이 있을 때 항상 문제가 그 시장에서 부담을 갖는 부분인데 지금처럼 시장 내부에 재료가 마땅치 않고 수급이 취약한 상태에서는 조금만 흔들려도 시장이 좀 크게 충격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일을 미리 예단하고 시장에 대응하기보다는 내일 시장 상황을 보면서 만기일 변수는 좀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통위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처럼 대외 변수가 불안한 상황에서 뭐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결정이 내릴 가능성은 굉장히 적겠죠. 특히 지난번 금통위 때는 조금 이제 매파적인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고 금리를 3분기에 올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부분도 더 뒤로 늦출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결과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역시 볼 거는 주도주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일부는 뭐를 꼽아 볼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IT하고 자동차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할 때는 대표 종목 중에서 실적이 되는 종목들, 그 다음에 기업 자체가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포함할 수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IT와 자동차, 그중에서 대표 종목인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외 변수 때문에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환율이 계속해서 좀 그 유로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좀 계속해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1,200원대 환율이라면 실제 쪽에는 어쨌든 수출주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IT하고 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을 대형주를 중심으로 갖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낫다. 중소형주나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시장 흔들림에 취약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 IT 쪽에서는 지금 뭐 스마트폰이 어떤 강력한 굉장히 모멘텀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그냥 스마트폰 관련 IT 부품주들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중소형주, 변동성이 큰 종목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지요?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IT만 얘기할 때는 뭐 대형주, 특히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뭐 이런 주식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맞냐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같이 뭐 아이폰이든 아이패드든 새롭게 수요가 창출되는 제품들이 나오면서 시장 내부에서 그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좀 중소형사지만 드러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기업들과 대형주 간의 순환매는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현재 뭐 아이폰 그 4G가 나오면서 부품주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 플레이를 한다는 관점에서는 이들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많이 올랄 때 뭐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 오를 때 따라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얼마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안정성이냐 수익성이냐 이건 또 개인들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골라 잡아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큰 그림에서 역시나 IT 자동차이고 그 안에서 뭐 중소형주 대형주 간의 어떤 순환매라든가 약간의 그런 키 맞추기 작업은 뭐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트레이드증권 민상일 팀장과 함께 오늘 전략 세워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현재 4포인트 하락한 상황 계속해서 유지되네요. 제가 지금 다시 열었을 때 플러스로 다시금 돌아와 있는 건 아닌가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또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3포인트 정도 어제 종가 대비 하락은 아직까지 하락으로 굳혔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는데 오늘 프로그램 차익 매물이 조금 출회가 되네요. 비책은 뭐 크게 매물이 나온 것은 아닌데요. 프로그램 쪽에 한 400억 이상의 물량이 지금 매물화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사주지만 뉴욕 증시의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플러스 출발을 했지만 현재 코스피는 하락 반전으로 일단 방향을 잡은 모습. 어제 종가 대비 4포인트 빠져서 1650선 사수의 안간힘을 써봤지만 일단은 하회가 된 상황입니다. 전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